5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그림과 같이 흙 종류가 다른 두 흙을 통과하여 투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전수두, 위치수두, 압력수두의 다이아그램을 그려라. 다이아그램은 아까 거기에서 그렸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데 이거 똑같이 문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모 교수님의 토질의 원리라는 책인데 이모 교수님 아니면 백영식 교수님에서 계산 문제는 거의 90%가 나와요. 90%가.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한 시험당 2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 많으면 3문제 나왔어요. 근데 투수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요 앞 사이클까지 시험을 그렇게 내서 앞밀이 나오면은 앞밀 한 문제, 많이 나온 거 8문제? 9문제까지 나왔고, 이 투수도 124회에 몇 문제가 나왔냐면 2, 3, 4교시에만 6문제가 나왔어요. 1교시 한 문제 나오고 한 6, 7문제가 나왔어요. 124회 때. 계산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 2문제 나오고, 나머지 투수 개수도 나오고, 진짜 이것도 한번 꽂히니까 계속 한 공중에서 이렇게 내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투수에서 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오는 날이 있다. 그럼 이제 이 공부 안 한 사람 다 망하는 거야. 이 계산 문제 공부 안 한 사람들. 투수는 반드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이해가 빨리 되고, 그리고 투수 계산 문제 안 해보면은, 해봐도, 솔직히 나도 이거는 이 문제만 나도 한 10번 더 풀어봤어요. 진짜. 한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집에 가면은 여기저기 노트에 막 있어요. 근데 해봐도 다시 보면 또 그때 반납이 돼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공부를. A점과 4점의 전수두는, 자, 여기 하나하나 볼게요. A점의 전수두가 얼마죠? 기준면은 밑에 B점이 기준면이야. A점의 전수두. 네. A점이 제일 상단에 있어요. 네. 3.6이지. 0점은 0점. 0점도 3.6. 그리고 B점은 네. 4점은 0이지. 똑같잖아, 아까랑. 아니, 전수두. 먼저 전수두를 먼저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게 기준면을 기준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두의 차이는 흙을 통과해야만 수두가 손실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다르죠. 그러면은 이게 요 위에 면적은 A가 0.37이 나왔고 밑에 거는 0.186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나눠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겠지. N도 틀리네. 강국률도 틀리면 N이 2분의 1이면 한번 읽어봐요. 0점과 4점의 전수들은 예제 6.1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2점의 전수들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값을 찾는 거거든요. 0과 2 사이, 2와 4 사이에 각각에는 전수두가 직선적으로 줄어드나 2점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기울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의 법칙 외에 염속성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1차원 흐름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일정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Q1은 KIA, K1, I1, A1, Q2는 K2, I2, A2를 가지고 이 두 개 연속성을 가지고 I 값을 찾는 거지. I 값을 찾으면 Q1 이거는 Q2 같으니까. 왜냐하면 하나 통과되어 있는 요게 통과되는 물의 양은 여기나 같은 거예요. 유량이. 그죠? 그러니까 Q1하고 Q2를 같다고 봤을 때 I 값이 I가 얼마냐? 이거 하면은 얼마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네. 위에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은 (2에서 4) 사이에는 압력수두가 1.2에서 0.6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위에는 일정하다. 그죠? 이거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계산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뭐 푸는 방법은 아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이 침투 수력. 침투 수력은 그 면적을 통과하는 물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에다 잘 나와 있냐면, 요거예요, 요거. 물이 흐를 때의 유형력인데, 첫 번째, 정지 상태일 때 A점, B점, C점에서, A점에서는, 자,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집안의 위치가 빠졌어요, 집안의 위치가. 여기가 집안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집안으로 봤을 때, 요 위에는 물만 있어요, 여기는. 이게 H1은 물의 높이예요. H1 곱하기 감마 W가 요 위치에서 전응력은 H1 곱하기 감마 W고, 강국수압 똑같이 감마 W H1이고, 유형력은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요 도표가 하나하나 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거 전체 한 바닥 그리기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침투 수력이 나오려면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향일 때, 하향일 때, 제일 중요한 거 무슨 값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요 C값. 자, 여기에는 상방향 흐름일 때는 뭐가 됩니까? 이게 유효용력은 마이너스 감마 W H가 되고, 하향 방향일 때는 하향 방향일 때 유효용력은 증가가 되죠. 상향 방향일 때는 유효용력이 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강국수압은 여기에는 H 감마 W, 요 H 감마 W만큼 상향 방향으로 수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H 감마 W만큼 뭐예요? 여기에 물의 수위하고 여기에 물의 수위가 차이가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죠? 요만큼의 수압이 얘는 하향 방향으로 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수압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 수압이 커지고 강국 수압이 아니 유형력이 작아지 아니 반대지. 수압은 작아지고 강국 수압이 유형력이 커지는 거죠. 그죠? 상향 흐름은 수압이 커서 유형력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 값을 이게 이제 풀어보지 않으면 이거 진짜 절대로 못 풀어. 시험장 가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일 때, 상방향 흐름일 때, 하향 방향 흐름일 때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아까 했던 건데, 상방향 흐름, 요게 상방향 흐름일 때, 요 다이아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요 강국수압하고 유효응력하고 전응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이건 하향 방향 흐름일 때. 이렇게 침투 수력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정수압일 때하고 상향 방향, 하향 방향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제 토목 구조물을 따져서 가보면은 흑막이 상향 침투 일어나서 히빙, 파이핑, 결국 파이핑 검토잖아, 그죠? 그리고 그 하향 방향 흐름은 잘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야? 집안의 치마 때문에 인적 구조물 어떤 영향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집안이 지하 수위가 하강이 되면서 집안이 치마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답에다가 써주라고. 그런 내용을. 흑막이 집안 치마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을 답안에다가 이거 문제가 나와도 그런 게 점수가 고득점이 나옵니다. 이거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쓸 여력이 없어. 근데 이거를 뭐 해야죠.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고글러에 아까 대충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글러의 응력분포 근사해법, 지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집안 내 응력,
무한 등분포 하중 제한 조건에서 기피에 무한하게 일정하다. 유한 등분포 하중 제한 조건에서는 그걸 2대1 분포 근사해법, 직사각형, 여기 델타 시그마 부위는 4IQ 직사각형 분할법이 있고, 심프슨의 방법 6분의 시그마 1, 시그마 3에서 4배의 시그마 평균값을 해서 6으로 나눈 값. 이게 우리 그 얕은 기초에, 직접 기초에 치마량 산정을 할 때 요걸로 하죠. 심프슨의 방법. 하중 제하직권 유한 등분포일 때는 요 세 가지 거를 가지고 검토를 다 한답니다. 치마량 계산을 할 때. 그리고 요 고글로 거에 한번 읽어. 응력은 하중의 양단의 집안 속으로 직선으로 분포해서 분포 폭에는 균일 응력이 발생하나 밖에서는 응력이 생기다. 아까 내용이 똑같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 내가 주로 보는 교수님들의 그 토질역학 책에는 다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한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또한 주어진 깊이에서 분포된 모든 응력의 합계는 지표변의 노인과 하중은, 그러니까 요 말이 고글러의 이론은 요 개념이라는 게 교수님들이 다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음 장에 근사해법은 대상 기초, 줄기초 하중, 큰 기초 하중일 때는 어떻게 가요? 탄젠트 30으로 가네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직사각형일 때는, 직사각형이냐 이 정사각형은 아닌가요? 직사각형이냐 할 때는 2대1 분포법으로 가. 2대1 분포법으로 하면 요 값이 달라지겠죠. 요 파이 값, 여기 탄젠트 알파 값이 달라지는 거죠. 긴 기초일 때는 30도, 알파가 30도로 해서 한다는 거. 이 하중, 직사각형 하중. 원형 등분포 하중일 때는 이게 저게 또 있어야 되는데, 집중 하중일 때 하고 선 하중일 때 하고 원형 하중일 때, 직사각형 하중일 때 이게 다 메커니즘은 같아요. 이게 델타 시그마 V가 연직으로 가는 하중이 이 위에서 상부에서 이 면적의 하중이 요 면적만큼이 어떤 하중 분포가 응력으로 발휘가 되면 이게 지중해 가서는 얼마만큼 넓이로 가느냐, 그 차이거든. 선하중, 집중하중으로 갔을 때 얘가 집중하중을 아까 그 분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수평으로 벌어지면서 작아진다라는 개념은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직선이냐 점이냐 선이냐 면적이냐 이거는 같은 건데, 요 식은 제가 그 응력에 보면 식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좀 풀이는 내가 못해줘. 풀이는 이게 너무 좀 형이상학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너무 입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잘 그게 안 돼. 일단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런 정도 넘어가고요. 아까 처음에 목차만 읽다가 말았죠. 지금 오늘 한 게 다시의 법칙, 2차원 흐름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 유선망, 포물선, 침륜선, 필터 그림을 팔쪽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서. 주수 지중응력, 유응력 3 해가지고 8장에 8쪽에 보면은 그 밑에 거에 그래프 있죠. 동축의 통과 백분율 있고 횡축은 입경이에요. 통과 백분율에 필터 재료의 입경 범위가 좀 진한 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다음에 연한색으로 옆에가 보호제, 그 흙이죠. 흙의 입경이 이쪽이 더 작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죠, 입경이. 그러니까 흙을 보호하기 위한 필터제의 입경의 범위예요, 검은색이. 그러면 먼저 85%를 보면 85%는 D85S 분의 D15F죠. S는 흙이고 F는 필터제죠, 그죠? 그러면 입경 85%의 흙은 요 위에 맨 위에 85% 정도의 흙은 요 경계에 있죠. 흙하고 필터제하고 필터제를 입경 범위라는 글자 옆에 있는 요 선에 있는 여기가 필터제의 입경 85%람. 요 밑으로 쫙 내려오면 D15%의 입경의 범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85%의 흙에서 쭉 가가지고 요 내려왔을 때 요 15% 여기 따라와서 내려오면 여기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D 85%의 소일은 D 15%의 필터제 15% 필터 밑에 있죠. 소일은 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사이가 요 안에 들은 게 5배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이 필터 내가 징글징글한데 정말 진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여기 D15예요. D15%. 이게 D50. 이게 D85. 이 필터가 요렇게 오고 요렇게 와가지고 이게 흙이죠. 여기 빗금을 쳐넣는다고. 입경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흙이에요. 얘는 필터야. 그러면 자 아까 이게 D 85%의 S 분의 D 15%의 필터잖아요. 요게 5배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되지. 작아야 되잖아. 5배보다. D15의 F, 뭐죠? D15%의 요 필터. 15%의 필터. 요 직경의 요 범위는 D85%의 소일. 요 범위. 요 직경에 하나만 볼게요. 이게 D가 2다. 2하고 1이다. 얘가 요쯤에 2고 얘가 1 정도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뭐 한 0.5 정도 된다. 0.5다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입경의 15%가 D15 필터의 15%가 얼마예요? 2하고 0.5 사이잖아요. 그죠? 그죠? 입경의 범위가. 그러면 얘는 요 15%의 요 소일의 범위는 85%의 소일의 범위는 0.5에서 뭐 얼마다? 0.1이다 치자. 0.5에서 0.1이다 치자. 그러면 요 범위에 입경이 있는 게 0.5에서 0.1이다. 그러면 얘를 나눴을 때 요보다 작아야 된다고. 입경의 크기가. 뭐가 다른 게 아니고 입경의 크기가 D15% 흙을 이만큼을 뭐 크기별로 막 이렇게 있었어. 얘를 채로 쳐가지고 입격 가죽 통과 가죽 곡선에 넣었더니 15%가 몇 미리짜리가 남고 몇 미리짜리가 이게 착착 이거 통과 백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체 이 흙을 가지고 실호를 떠서 체가름 곡선 시험을 하면 체가름 분석을 했을 때 요때 나오는 입경보다 5배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다음에 파이핑 수압파쇄 조건 15에 15%잖아요. 얘가 4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된다. D15의 요 흙은 D15%의 요 필터보다 4배보다는 크고 20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자 요게 입경이 만약에 0.1이 20배가 되려면 2가 돼야 되겠죠. 2보다는 작고 0.4보다는 커야 된다. 이해되세요? 요 범위에 있는 얘는 요 범위에 있는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보다 4배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요. 근데 20배보다 크면 안 돼. 20배보다는 작아야 돼. 50은 25보다 작아야 된다. D50%의 이 필터에 있는 요 소일에 있는 요 직경들은 이 필터에 있는 직경보다 5배보다는 어떻게 돼요? 25배보다 D 똑같죠? 50 필터 소일이잖아. 이 입경은 얘보다 5배, 이 25배보다는 작아야 돼.
이거 세 가지는 이거랑 또 어디 갔어? 44보다는 크고 20보다 작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랑 이거 세 가지는 뭐예요? 파이핑 방지 조건이지. 파이핑 방지 조건으로 얘가 너무 커가지고 얘가 유실되면 안 되는 거야. 얘보다 이 크기만큼보다는 작아야 얘가 유실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요거는 뭐예요? 파쇄 조건. 얘보다는 커서 물이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상류측 필터, 하류측 필터가 있잖아요. 싱벽이 이렇게 있으면 수위가 급강하 시에 제일 위험하다 했죠. 상류측 사면이. 수위가 어찌 하다 보면은 물이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수위가 이만큼 찼을 때는 침륜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여기에 수압이 가득 차 있고 외수압과 내수압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물이 갑자기 빠지면은 얘가 수압이 차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요 상류측 필터의 수압 파쇄의 방지를 위해서 얘가 입경이 커야 되는데 얘가 입경이 작아버리면 이걸 막아버리면 물이 못 빠져나가잖아.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사면 안정을, 요 P점을 기준으로 사면 안정을 검토를 했을 때 얘가 이 사면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첫 번째, 언제? 수위 급강하 시에 첫 번째 키워드가 이거예요. 키워드. 수위 급강하 시에 뭐 간극이 아니면 입경이 충분히 커서 들어온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요게 두 가지가 키워드야. 하류측 필터는, 요쪽 필터는 언제? 정상 침투 시에. 요 키워드는 1번 정상 침투 시에 물이 정상적으로 침투를 해. 이제 여기서 차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물이 이제 침륜선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토리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이 바깥에 있는 필터가 얘보다 작아가지고 얘가 못 빠져나가게끔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키워드. 뭐요? 간극이 아니면 입경이 충분히 작아서 설입자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필터 문제 그만큼 나오는 게 요 두 가지 묻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죠? 확실히 이제 입력했죠? 이 그림 요거 입경 가적 분포 곡선하고 요 42520식 저 그림에 요 키워드 4개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걸.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댐의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댐 설계 기준에도 나와 있고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도 요게 딱 요렇게 명기가 돼 있어. 그래서 문제를 계속 내. 시험 볼 때마다 나와. 이거 쓰려면은 또 쓸 거 많아요. 이 입도 분포 곡선 그리는 거, 그리고 입도 그 통일분류법에 의해서 체가람 분석하는 거, 비중계 분석하는 거, 그리고 댐의 어떤 그 하면 안정 검토하는 거 쓸 거 많죠? 이 문제 하나 나오면 댐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 나오면은 이거 다 쓰고 또 내진에 대해서도 써줘도 되고 댐에 관련해서 나오면 무조건 일로 가야 돼.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그 뒤에 이제 4번, 5번 보면 제로 분리 방지를 위해 필터 입경은 75mm 이하여야 한다. 필터 측내 유동 방지를 위해서 0.075 통과율이 5% 이하여야 된다. 요거 두 가지는 뭐 더 써줘도 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맨날 자꾸 풀이는 안 해주고 말만 떼우니까. 자, 흙막이를 했어요.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에서 요만큼 자, 이게 아까 아까 못했던 그 물체력이라는 건데, 물체력을 먼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준비해온 거, 제 출력해서 드린 거 있잖아요. 이 페이지, 7페이지. 수수의 7페이지. 정의 보시면은 어떤 물체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했어요. 요거. 아까 그 시험 문제지 푼 다음에, 6- 그거 푼 다음에 거. 7자 써있는 거, 7자. 물체력. 어떤 물체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힘인데, 그냥 힘이야, 무게야, 무게. 이 중량. 그림을 이거 다 그리나? 예를 들어, 뒤로 이런 육각형에 이런 무게가 있어, 이쪽으로. 하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하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W는 반으로 나눠지잖아. 하나는 뭐예요? 순수, 흑입자. 이 알갱이 사이가 갖고 있는 흑입자의 무게에 의한 소위 말하면 뭐예요? 유효응력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는 수압이죠. 물에 의한 물체력, 가마 W, 요 최적, 요 물만큼의 최적, 요거는 순수 흑입자만 가지고 있는 물체력이에요. 물체력을 구하는 방법은 예제 7-4번이, 아까 7-3번까지 했잖아. 7-4번에 보면 전 중량의 경계면에서의 수압을 고려하는 방법을 역계 1로 푸는 거고, 유효 중량의 침투 수력을 고려하는 방법이 역계 2로 푸는 거거든요. 역계 1, 2가 뭐냐면 전응력으로 하느냐, 유효응력으로 하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역계라는 이름 붙여놔가지고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전응력 그냥 시그마 프라임 이거거든요. 밑에 한번 볼게요. H가 2.4m예요. 위에 수압이 1.2톤으로 누르고 있었어. 밑에 수압은 0이었어. 바텀은 0이었어. 그게 뭐냐면 전체가 물체력이 2.28톤인데 유효응력에 일어나는 거는 1.08톤이고 밑에 뭐죠? 흑시로의 유효 중량하고 침투 수력 가마 W 최적으로 이게 1.8톤이었어. 그 7- 아까 1번 문제, 그 문제 그대로거든요, 요거. 앞에 6-1번, 7-1번 그대로 그거를 요 그림이야, 그냥. 아까 요게 2.4m였잖아요. 2.4m고 요 면적이 0.5였고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여기에 요만큼의 요 물기둥 높이가 있었지, 요게 수압이 1.2톤이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위에 수압은 1.2톤으로 누르고 있었고, 순수 요 흑입자의 최적은 어떻게 구했냐면, 밑에 볼게요. 자, 역계 1, 첫 번째 역계 1은 전중량은 감마 세츄레이션에다가 면적에다가 높이 H2야. 이게 H2야. 얘는 H1이고. H2 요만큼이니까 전중량 감마 요거를 그 감마 W 이거를 따로 보지 않고 이거 두 개 합쳐서 감마 세츄레이션으로 하나로 봤죠. 요거 곱하기 요 최적인 거야, 그냥. 그죠? A 곱하기 H2니까 요 최적을 전중량법이죠. 소위 말하면 이게 역계 1이에요. 역계 1. 뭐냐, 흑의 포화 단위 중량 곱하기 최적인데 요거에다가 경계면 요 경계면의 수압을 고려하는 방법이 요 경계면의 수압이 여기는 얼마예요? 밑에서 4점에서 수압은 0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탑에서 내려오는 수압은 1.2, 요 1.2 곱하기 면적 0.5 해가지고 얼마야? 0.6이었잖아. 맞죠? 탑에서 수압은 0.6이에요, 내려오는 거. 그리고 바텀은 똑같이 0.5 곱하기 0이었잖아. 바텀에서 올라오는 건 0이야. 요 경계면에서의 수압을 고려한 게 역계 1이다. 그래서 흑시로에 작용하는 물체력은 전체 요 W 전체 전응력으로 한 요 하중 더하기 U 탑 마이너스 U 바텀 해서 얼마 나요? 2.28 더하기 0.6 해가지고 2.88톤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얘의 물체력이 얘가 밑으로 향하고 있어. 하중으로 같이 향하고, 뭐하고? 얘하고 같이. 얘 업에서 나온 요 면에 작용하는 전중량의 경계면에서 수압을 고려한다 했잖아. 경계면에서 수압. 여기 면에서 수압은, 하중은,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잖아. 그러면 하중은 응력 곱하기 면적이잖아. 그죠? 응력이 얼마였어요? 1.2톤이었잖아. 여기서 내려오는 수압의 이 응력은 1.2였고, 요 면적이 0.5잖아요. 그래서 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얘한테 힘으로 작용하는 수압은 0.6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요 바텀에서 올라오는 수압은 0이었잖아, 얘가. 점 4점에서 수압은 0이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곱해도 0이야. 그래서 W 더하기 U 업 마이너스 U 바텀 하면은 이게 아까 2.28이었고 이게 0.6이었어. 그래서 2.88이 됐다. 2.28은 왜 나왔어요? 흙의 포화 단위 중량 곱하기 최적을 한 거잖아. 흙의 단위 중량 얼마? 1.9였지 아까? 곱하기 최적 얼마였어요? 0.5 곱하기 H2가 얼마? 2.4였잖아. 이 계산하면 나오나요? 이거 곱해봐요 빨리. 1.9 곱하기 0.5 곱하면 얼마 나와요? 2.28이 아니고 2.28이 나와야지. 1.08은 유형력이고 2.28이 나와야 돼. 요거 더하기 업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 밑에서 올라오는 이 수압은 얘는 하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수압이 올라오지. 얘한테는 수압으로 작용을 한다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역계 1로 계산을 하면 얼마다? 2.88톤이다. 네, 자, 역계 2로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유효 중량과 침투 수력으로 구해요. 침투 수력은 뭐예요? 자, 침투 수압은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이고 침투 수력은 이 전체 최적의 이 물에 대한 최적에 대한 힘이죠. 힘, 톤. 맞잖아. 자, 볼게. 흑실의 유효 중량은 감마 서브 곱하기 A 곱하기 H2제. 얘가 뭐예요? 유효 중량이잖아요. 유효 중량. 감마 서브는 얼마였어요? 1.9 빼기 1.0 하면 0.9 곱하기 0.5 곱하기 2.4 이거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0.9 곱하기 0.5 곱하기 2.4 1.08 나오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해줘? 요 최적에 대한 침투 수력을 곱해줘. 수력. 물에 대한 력. 자, 첫 번째 아까 전중량 더하기 그 면적에 대한 수압의 침투 수압. 그리고 유효 중량 더하기 침투 수력 V를 곱한 줄이죠, 줄. 침투 수력. 요게 역계 2야. 요게 역계 1이고.
그러면 문제가 뭘로 나와요? 우리 1교시 문제 침투, 수압, 침투, 수력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다 한바닥만 해주면 되겠지. 요거 전체. 말로 때울게, 말로 그게 아니고 침투, 수, 역계 1이라는 게 계산을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거하고 계산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같아야 되죠? 이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두 개를 굳이 나눠서 해요? 응?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포화토가 된 사면 그 유형력 구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전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 계산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계산을 쉽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거는 강국 수압을 구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유형력을 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여기에는 이거를 하려면 강국 수압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는 유형력이 나와야 되잖아. 유형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강국 수압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유형력 구할 수 없는 게 있고 강국 수압을 구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거에 따라 편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근데 결과는 같아야 된다. 역계 1이다, 역계 2다. 헷갈려? 요거 식을 한번 침투 수력이라는 말을 괜히 그냥 SP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런데 이게 결국 이게 줄이야, 줄. 침투 수력. 뭐냐면 요 단위에 요 최적에 이 밑에서 상향으로 올라오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 이거 할 때 얘는 유효 중량으로 내려오는 힘, 요 최적에 대한 유효 중량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수압, 요 중량만큼 요 올라오는 수압이 뭐예요? 줄이었잖아. 요거를 가지고 안전율을 구했죠. 그래가지고 파이핑 검토를 하잖아. 파이핑 검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테르자기는 무조건 그냥 반띵으로 했고 얘는 이 지점마다 다 평균으로 해가지고 구했다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 파이핑 구하는 방법 중에 유선망에 의한 방법은 평균을 내서 하는 거고 테르자기는 그걸 그냥 무조건 반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했다는 게. 그게 파이핑 구하는, 그러니까 파이핑에도 역계 1, 역계 2가 들어가는 거야. 침투 수력, 침투 수압이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이 해드리고 싶어서 파이핑 검토 방법에 그게 유효 중량을 가지고 W 프라임이 유효 중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D, 요게 D니까 요거는 2분의 D잖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뭐예요? 요 면적이잖아. 요 면적의 D에 1m 그냥 단위 길이를 본 거지.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체의 최적에 대한 V 프라임이고 1이 그냥 생략된 거예요. 최적이 최적. 여기에 밑에서 올라가는 수압도 여기 이 최적에 대한 줄, 요 V에 대한 감마 W 값이죠. 그죠? 그래서 유효 중량을 보면은 W 프라임은 D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1이 그거죠. 1이 뒷길이야, 뒷길이. 곱하기 감마 서브죠. 이게 그래서 유효 중량이야. 감마 서브여서. 이 최적에 갖다가 요 최적 곱하기 감마 서브인 거야. 그래서 W 프라임이 내려오는 거고 그게 뭐예요? 작용력이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작용력은 파이핑이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저항력은 뭐예요? J는 H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 유선망에 의해서 여기잖아,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 수력, 침투 수력, 요 최적에 대한 침투 수력이 여기에서 유선망이 오는 것마다 다 다른